안녕하세요. 살 빼드린 김동주 원장입니다. 요즘에 살 빼시려고 간헐적 단식 이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간헐적 단식 중에 대표적인 게 16대 8, 5대 2 이런 건데 처음 시작한 2주 동안은 어떻든가요? 거울 딱 보면 살 빠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딱 4주만 지나가면 살 빠진 속도가 확 늦춰지면서 정체기가 왔나?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초반에 그 짜릿한 감량 때문에 계속 시도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가 간헐적 단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와 실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만 아시면 간헐적 단식으로도 얼마든지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 간헐적 단식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내 살을 빼주는지 30초만 투자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만 알아가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르고요. 올라간 혈당을 다시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인슐린의 별명이 뭐냐면요. 지방 저장 스위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지방으로 저장해놔 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인 거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든 칼로리가 작든 많든 무조건 음식을 먹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이 인슐린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번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슐린 호르몬이 하루 종일 여러분 몸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슐린 스위치를 끈 상태를 최대한 길게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16대 8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숫자를 더하면 24잖아요. 하루 종일 중에서 8시간 동안만 평소에 먹던 양을 그대로 먹고요.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먹어서 이 인슐린 스위치를 하루에 16시간 동안은 꺼두겠다는 겁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는 이 16시간 동안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서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지방 저장은 안 하더라도 지방을 꺼내서 쓰는 거는 또 별게 아니에요? 라는 의문이요. 그쵸? 그래서 바로 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부분 하루에 단식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10시간 정도는 끊겨야 그때부터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만 하신다면 지방 저장도 줄이고요. 지방 연소에도 엄청 유리한 거죠.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데도 간헐적 단식에도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식욕 조절에 실패하기 쉽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막상 제대로 지켜봤자 감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식욕 조절에 실패해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요. 16시간 동안은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뜨문뜨문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즉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간식을 드시고 계셨던 거죠.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몬드 하나라도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인슐린 스위치가 바로 팍 켜지면서 간헐적 단식의 의미가 굉장히 희미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간헐적 단식 대신에 간헐적인 폭식입니다. 16시간 동안 잘 참았다면 8시간 동안은 편하게 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때에도 전제는 있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양만큼을 8시간 동안 드셔야 되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모든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6시간 동안 참는데 굉장히 힘드셨기 때문에 8시간 동안 폭식을 하고 만다는 거죠. 즉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양은 평소랑 똑같이 유지하되 먹는 시간만 조절하는 다이어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간헐적 단식의 두 번째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대로 지키셔도 감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 감량 속도가 6개월에 6kg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 감량 속도가 느린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유지하기 힘들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들지 않는 다이어트를 6개월 이상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두 가지 문제, 식욕 조절이 어려운 점, 그리고 감량 속도가 너무 느린 점,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에 두 가지 전략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너무 느린 감량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제한을 할 건데요. 대략 하루에 500kcal 정도를 줄일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시간 제한과 칼로리 제한이 만났을 때 감량 속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3개월에 10kg도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kcal를 줄이는 게 어떤 정도냐면요. 평소에 1인분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1인분에 3분의 1을 줄이셔서 3분의 2 정도만 드시면 그냥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장님, 칼로리까지 줄이면 살이 더 빨리 빠지는 거 저도 알죠. 그런데 어떻게 버텨요? 라는 의문과 불만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강조했던 패턴 다이어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패턴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욕을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요. 식욕이 덜 올라오는 다이어트에 유리한 패턴을 아침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이를 통해 저녁까지 안간힘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식욕을 이겨내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포인트가 저녁 폭식과 야식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아침, 점심에 무조건 칼로리가 작은 음식이 아니라 포만감이 길게 갈 수 있는 지방과 단백질로 포만감을 차근차근 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까지 포만감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식욕 조절 실패로 인한 간헐적 단식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시리얼이나 과일 주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든요. 이거 몇 번 하시게 되면 배고픔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간식이나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계란이나 닭가슴살,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샐러드를 한번 드셔보세요. 포만감이 훨씬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오후 간식이나 저녁이나 야식까지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식을 막는 데에는 아침 기상 패턴도 중요하거든요. 아침 기상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잠드는 시간도 늦어지겠죠? 다이어트를 안 할 때는 몰라도 살이 빠질 만큼 내가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면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무조건 야식 먹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일어나는 아침 기상 패턴이 저녁에는 이른 시간에 졸림을 유발하고요. 여러분들의 야식을 막아주는 건 결국 의지가 아니라 저녁 시간에 이른 졸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성공은 인슐린 스위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장기간 꺼두기 위해서는 간헐적 간식을 피하셔야 되고 간헐적 폭식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감량 속도를 높여줄 칼로리 제한을 추가하시면 더 좋은데요.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너무 치솟는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패턴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죠. 오늘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칼로리를 줄였는데도 배가 별로 안 고프네? 간헐적 단식으로도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뺄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이나 지금 저 이렇게 간헐적 단식 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